1899년 콜로라도의 한 실험실.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코일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우주로부터 온 것으로 보이는 규칙적인 전파 신호를 감지했고 이렇게 말했죠. 지적인 존재가 보낸 메시지일 수 있다. 이 발언 이후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50년 후 인류는 같은 방식으로 우주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호텔 방 번호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묵지 않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 정확히 3바퀴를 돌았으면 비둘기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을 만들었고 무선 통신을 예견했으며 드론과 레이더를 100년 전에 구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외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 태어난 비운의 천재였을까요? 오늘은 신화와 진실 사이에 갇힌 한 남자, 니콜라 테슬라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856년 크로아티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니콜라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기계를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고 설계도 없이도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이었죠. 1884년 28살의 테슬라는 주머니에 4센트만 들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회사에 취직했지만 곧 두 사람은 충돌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고집했지만 테슬라는 교류 전기가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테슬라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전기 시스템은 테슬라가 설계한 교류 방식입니다. 에디슨의 직류는 짧은 거리만 전송 가능했지만 테슬라의 교류는 수백 킬로미터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서 테슬라는 20만 개의 전구를 동시에 켜는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고 누구나 전기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했죠. 그날 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에게 빛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98년 테슬라는 무선으로 조종되는 보트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기술의 원조였습니다. 그는 무선통신, 레이더, 원격 조종 기술을 100년 앞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무선 전력 전송 계획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전선 없이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뉴욕에 거대한 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든클리프 타워라 불린 이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금이 끊기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까지 죽음의 광선, 지진 발생 장치, 무한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 중 상당수가 실현 가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그의 숫자 집착입니다. 그는 호텔 방 번호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묵지 않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 정확히 3바퀴를 돌았으면 저녁 식사 때 사용하는 냅킨은 정확히 18장이어야 했습니다. 18은 36이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테슬라가 말했다. 369는 우주의 열쇠다라는 문구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장은 테슬라의 공식 기록이나 논문, 편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대의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숫자에 집착했을까요? 그는 강박 장애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숫자를 반복하고 의식처럼 행동을 되풀이하며 세균 공포증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강박 증상과 일치합니다. 오늘날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강박 장애와 함께 어쩌면 경미한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천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독특한 뇌 구조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3차원 이미지를 완벽하게 회전시킬 수 있었고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암산으로 해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세균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거부했고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었으며 진주를 착용한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것은 그와 비둘기의 관계였습니다. 말년에 테슬라는 매일 공원에 나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그중 특별히 흰 비둘기 한 마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비둘기를 사랑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비둘기가 그의 방 창문으로 날아와 죽었을 때 테슬라는 자신의 인생 작업도 끝났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고독 속에서 살아온 천재가 찾아낸 유일한 위안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인간으로서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1899년 여름 테슬라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거대한 실험실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공번개를 만들고 지구 전체를 공명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수신기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전파 신호였죠. 테슬라는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지적인 존재가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화성에서 왔을 것이다. 당시는 화성에 운하가 있고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테슬라는 순식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그를 사이비 과학자 취급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50년 후 인류는 테슬라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기 시작했고 SETI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 문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들었던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것이 목성의 자기장에서 발생한 자연 전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류 최초로 우주 전파를 감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외계 신호 발언은 점점 과장되어 테슬라는 외계인과 교신했다. 테슬라는 전생에 금성인이었다. 심지어 테슬라 자체가 외계에서 온 존재다라는 주장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테슬라 본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외계인이라거나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왜 사람들은 테슬라를 신비화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상한 것들이 너무나 미래적이어서 사람들은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외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천재성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더 감동적입니다. 테슬라는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시대를 100년 앞서 생각했던 인간이었고 그 대가로 평생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살아야 했던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테슬라의 비극은 그가 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했고 자신의 발명으로 돈을 버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입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교류 전기 특허를 웨스팅하우스에 판매하면서 모터 한 대당 로열티를 받는 조건을 계약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재정난에 빠졌고 테슬라에게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계약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정이 그 돈보다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동시에 테슬라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고 말년에는 호텔비조차 내지 못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재능은 세계 최고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그의 라이벌 에디슨은 달랐습니다. 에디슨은 뛰어난 마케터였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을 홍보하는 방법을 알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디슨은 부와 명성을 모두 얻었지만 테슬라는 빈곤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공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에디슨을 훌륭한 발명가로 기억하지만 테슬라를 진정한 천재로 기억합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에디슨이 아니라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땄고 자기장에 다니는 테슬라로 명명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전송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투자자 J.P. 모건과 충돌했습니다. 모건은 전기를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공짜로 나눠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테슬라는 대답했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모건은 자금을 끊었고 테슬라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앞서갔고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으며 너무 순수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1월 7일 니콜라 테슬라는 뉴욕의 허름한 호텔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주머니에는 단 몇 달러만 남아 있었고 그가 남긴 것은 수백 개의 특허와 미완성된 설계도뿐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생전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테슬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외계인으로, 신비한 마법사로, 369의 비밀을 아는 초능력자로. 아닙니다. 그것은 테슬라에 대한 모욕입니다. 테슬라는 인간이었습니다. 강박 장애를 앓았고 사회성이 부족했으며 돈 관리를 못했고 비둘기를 사랑했던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100년 앞서 본 천재였고 자신의 이익보다 인류의 진보를 선택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외계인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앞서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한계와 결함 속에서도 인류를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무선 통신을 하고 전기차를 운전하며 드론을 날리고 무선 충전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테슬라가 100년 전에 구상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의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현재는 그들의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내가 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테슬라가 꿈꾸었던 미래입니다. 그를 신비화하지 마십시오. 그를 외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가 인간으로서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니콜라 테슬라. 그는 외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미래를 먼저 살아본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극비문서에서는 니콜라 테슬라가 금성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가 배운 게 전부 진실이거나 혹은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